이거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재작년에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가 올라서 월급을 초과하고 있어요. 쓰리잡을 띄워도 커버가 안 되는데 사채라도 써서 존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쌀 땐 사는 거 아니에요. 쌀 때 사는 거지. 지금 사셔야죠. 지금 사셔야 되는데 이미 재작년에 샀으니까 저 부분에서는 사채는 안 됩니다. 우상향하는 부동산의 그래프를 제가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그게 이자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우상향하는 게. 근데 저는 언제나 기준이 현재 금리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사채의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지키려다가 다른 더 큰 게 잘못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너무 바쁘다는 거는 너무 피곤하고 쓰리잡이니 뭐 이런 압박감 플러스 사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아예 버리고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원을 달리 생각하셔갖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내가 사채라도 써서 버틸 거야 이러면 뭔가 이유가 있는데 초보자가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손해를 보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이뤄졌고 연예인도 피해자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 1000%씩 올랐더라고요. 1000%. 한 1, 2년 이런 사이에. 그리고 거의 휴지 쪼가리가 된 그런 사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즘에 전세 사기 이거에 이어서 주가 조작이라고 밝혀졌나요? 근데 제가 보기엔 주가 조작인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주가 조작은 매년도 더 되려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항상 거기에는 그거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뭐 교육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반 정도는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벌어준다 그러면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욕망에 더 치우쳐서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 많은 돈을 번다. 이거는 함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워렌 버핏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손해보고 팔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또 한 번 반복하건대 부동산은 우상향했으나 그 혜택을 본 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올랐을 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랐을 때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손해를 안 보고 팔면 됩니다. 올랐을 때 사면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는 것만 한번 겪고 나면 이득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지 않고 파는 것이다라는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보유가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미국 금리를 수년간 0%에 가까이 유지하다가 다시 정상화시켜 가면서 통화량에 의한 각종 거품들이 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2019년도에 미국이 이제 경기가 안정됐으니 또는 경기가 좋아졌으니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발표는 2020년에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2019년 12월에 발생이 됐는데 2020년, 2021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죠. 2년 동안. 신종 전염병이 돌면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니까 그걸 부양책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고 금리를 안 올리고 오히려 더 내렸죠. 이제 돈도 지원해주는, 즉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2022년, 2023년이 되니까 이제 경기는 원래 괜찮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사업들은 더 좋아진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2019년에 계획했던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한 거죠. 이제 오랫동안 못 올리고 계속 제로금리 시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동성을 뭐 이렇게 갖고 왔다 보다는 이제 첫 번째는 심리적인 거. 내가 대출을 이만큼 받으면 손톱만큼만 내면 이자를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손가락만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 심리적인 것부터 시작이 돼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NFT라는 시장도 있었어요. 그런 시장은 아예 요즘에는 좀 잠잠해진 이런 시대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거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또 전쟁도 났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도 나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죠.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자산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리는 과거에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지금보다 점점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쭉 우하향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보다 지금 훨씬 쌌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은 올랐고 금리는 떨어졌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거를 조금 더 거시적이고 큰 틀에서 보자면 자산은 오르고 화폐는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자산이 거품이 빠진다 오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화폐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간다는 진리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